안녕하세요. 숙명여고 수학 가르치는 정세영입니다. 드디어 중간고사 첫 시험을 치렀습니다. 첫 시험은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100점이 아닌 이상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간고사가 이제 첫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워서 기말고사에서 새로운 목표 세우고 이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번 시험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휘문고등학교에서 교사로 7년 동안 있으면서 정기고사 계속 출제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국악학원에서는 휘문고랑 숙명여고 딱 2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대성 S2 재수종합반이거든요. 그래서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수업도 하면서 계속 수능의 감각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강사입니다. 일단 중간고사 출제 경향 1번은 어디나 이런 얘기를 하죠. 학교 프린트 연계가 너무 약화됐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분 5문제 내외가 연계가 됐고 그중에 2-3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연계가 됐는데 이번에는 직접 연계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문항 3문항밖에 없고요. 이마저도 그냥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계가 크게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3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은 올라가고 뭐 이런 영향이 있는데요. 최고능 문항들을 나중에 가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게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봤을 때 아마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2-3문제는 더 맞췄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출제 자체는 모의고사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막 저한테 보내줬는데 시험 문제를 보는데 이게 내신 시험 같지 않고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나 출제 형식이 아이디어 자체들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기반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변별력 문항은 한 5문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쉬운 문항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좀 어려운 문항 위주로 특징적인 문항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13번입니다. 요게 학교 프린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따왔냐면 2018년 모의고사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연계예요. 그래서 나 조건은 좀 달라 보이지만 얘를 풀다 보면 나 조건으로 흘러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살짝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바꿔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요 문제가 잘 학습이 되어 있다면 13번도 접근이 굉장히 잘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14번. 요게 이제 딱 보면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활용하는 문제네. 단순 대입이네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자연수 m이다 라는 요 조건 때문에 문제가 흔히 나오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익숙치 않아서 살짝 갸우뚱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방향만 잘 잡았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조건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라서 학생들이 대부분 처음 보는 유형이었을 텐데 요게 사실 저는 뭐 시중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요런 부분에서 출제됐구나 참고해가지고 이제 저희 반에 오면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이게 학교 프린트 변형이긴 한데 단순 변형이 아니라 나 조건이 많이 변형이 돼서 학생들 입장에선 그냥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교 프린트 변형이다 보니 처음 시작이나 이제 주어진 조건, 방향 잡는 데는 이제 도움은 됐을 텐데 이후부터는 나 조건 해석하는부터는 그냥 새로운 문제 풀이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고요. 단답형 6번 2차 함수의 최대 추소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요. 거의 뭐 출제가 될 거라고 무조건 예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건 아이디어 위주가 아니라 계산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습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변별을 할 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아이디어가 모의고사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처음 시작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단답형 8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만약에 단순 계산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요거는 그래프 개형의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체는 뭐냐면 학교 프린트가 약화됐지만 출제 그 기반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꼼꼼히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학교 프린트는 이번에는 좀 약화됐지만 그래도 기말고사 때도 꼼꼼히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출제 자체 아이디어는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따오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숙명 자체 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의고사에서 이미 출제됐다라고 했던 문제들은 숙명 내에서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에서 수업하는데 자료 보면 대부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두 번째 강남권 기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시중 문제집 이 정도가 되는데 숙명 여고를 준비한다면 특히 모의고사의 아이디어들은 다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숙명 기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기조를 반영한다면 1번부터 12번 정도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이쪽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에서는 계산이 어디가 중요하겠는가? 방정식과 부등식이죠. 방정식과 부등식. 그 중에서도 부등식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방정식은 풀이가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풀이를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부등식은 이거는 상황을 함수를 조금 꼬아내면 바꾸면 새로운 조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킬러 파트로 나올 수 있는 게 부등식. 그래서 이 부등식 연습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 자체는 부등식과 경우수입니다. 그 중에서 부등식은 또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연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풀이 방향만 세팅되면 그냥 계산은 오히려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개로 나뉠 때 그 경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붙잡고 막 15분씩, 20분씩 고민하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위주로 공부해야 되냐면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학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대비 방안입니다. 저희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본 수업에서는 이미 한번 공수 1을 배웠던 학생이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은 언급 정도만 해주고요. 빈출 유형과 고난도 제가 싹 정리해주는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수업 종료 후에 클리닉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최소 30분 필수 참여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유형 정리를 해주면 중요한 건 바로 이어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에 테마 잡아서 20문제, 관련 문제 뽑아서 제가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은 그날 바로 체화해서 집에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공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테스트 못 보거나 숙제 못해서 남기는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수업 내용을 체화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요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가르쳐 보면은 이 클리닉 자료 받으려고 클리닉에 애들 대부분 학생들이 남아서 클리닉 참여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요거는 숙제입니다. 숙제가 주간지로 나가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상황 보면서 학생들의 상황이나 그날의 수업 보고서 추가 자료, 중철 프린트도 같이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기출 분석.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유형 정리하고 그걸 학생들이 체화했으면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숙제도 풀지만 저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숙명 5개년치를 단원별로 모아서 학생들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배운 게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는지를 체크해 보고 있고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숙제랑 그리고 숙명 기출이야 라고 하면서 줬을 때랑 아예 느낌이 다르거든요. 학생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집중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면서 학생들의 실력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실전 테스트. 저희는 숙명여고 반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그냥 단순 테스트가 아니고요. 그 시험 표지까지 아예 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한 페이지 몇 문제, 배점, 구성, 23문제 난이도까지 완벽하게 이제 숙명 기출이랑 똑같이 구성을 합니다. 특히 학교 프린트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변형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숙명여고 스타일로 테스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서 많이 테스트를 봤을 텐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50분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문제 난이도나 뭐 컨디션 이거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50분 시험 운영에 따라서도 굉장히 점수가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50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저희 반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도 워낙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주요 문항들 딱 이건 나오겠다 하는 문항들은 제가 선별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이제 13일 날 화요일 날 개강하고요. 화목반, 수업반입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클리닉이 이루어지니까 요거는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와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배웠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는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입반 컷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학원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요 기준을 세워서 기말고사 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